마침내 불꽃차구가 돌아온다. 영상 삭제 이후 한 달 만에 유튜브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불꽃차구 콘텐츠의 전면 복귀를 발표했다. 이 소식에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SNS상에서 환호를 터뜨리고 있다. 지난 6월 초 불꽃차구의 티저 영상이 돌연 삭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야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기대되는 예능 김성근 감독의 귀환두로 꼽히던 콘텐츠였기에 실망도 컸다. 그 후 팬들이 직접 나서 청원 운동을 펼치고 제작진은 침묵 속에 조율을 이어갔다. 그리고 오늘 오전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는 내부 저작권 검토 결과 불꽃차구 영상의 복귀를 허용한다는 입장이 게재되었다. 이어 해당 영상은 창작자의 독창적 연출과 서사 구조를 인정받아 다시 업로드된다고 덧붙였다. 제작진 측도 곧 본편 공개와 함께 새 예고편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팬들은 기다림 끝에 전해진 기쁜 소식에 SNS 해시태그 불꽃차구 환영회를 다시 점화했다. 댓글창에는 유튜브가 드디어 이랬다. 이제 진짜 야구 전쟁 시작이다 등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불꽃차구가 돌아온다는 공식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팬덤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상 복귀를 촉구하며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팬들은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 시청자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꿨다으며 뜨거운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이번 복귀 결정은 단순한 콘텐츠의 부활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창작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유튜브는 복귀 결정문에서 법률 자문단의 재검토 결과 불꽃차구의 연출과 구성은 기존 콘텐츠와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며 공정성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작진 또한 긴 침묵을 깨고 팬들의 지지 덕분에 이 콘텐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에피소드와 서사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불꽃차구의 복구에는 팬덤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 콘텐츠가 삭제된 이후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 사태의 배경을 추적하고 자체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으며 일부 팬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꽃차구 복원 촉구라는 글을 올려 수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하나의 집단적 콘텐츠 행동주의로 진화했다. 창작자 보호, 표현의 자유 수호, 포맷 독점 반대 등 보다 넓은 담론으로 확장되며 온라인상에서 불꽃차구는 하나의 문화 운동이라는 해석도 등장했다. 특히 10대, 30대 중심의 젊은 팬층은 영상 편집, 패러디, 해설 콘텐츠 등을 자발적으로 제작하며 불꽃차구의 서사를 온라인에서 확장시켰다. 유튜브 알고리즘마저 팬들의 움직임을 인식한 듯 관련 영상 추천이 급증했고 결국 유튜브 본사 측에서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불꽃차구의 연출을 맡은 장시원 PD는 이번 사태 이후 첫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야구 예능이 아니다. 사람의 이야기이자 열정의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성근 감독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스포츠 예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승리에 대한 철학과 패배의 책임감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성근 감독 역시 짧은 메시지를 통해 내가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귀 기울여줘서 고맙다. 이제는 야구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복귀 발표와 함께 새 예고편도 공개할 예정이며 본편은 6월 말부터 매주 순차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고 전했다. 이번 시즌에는 신인 선수들의 합류, 관객 참여형 경기 운영 등도 도입되어 한층 풍성한 구성이 예고되고 있다. 불꽃차구 사태는 콘텐츠 권리 구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지금까지는 방송사나 대형 제작사가 포맷 소유권을 무기 삼아 독립 창작자들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흐름에 제동을 건 첫 사례가 되었다. 콘텐츠 포맷이란 이름으로 유사한 구조를 제한하는 행위는 실제로 창작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물론 아이디어 표절이나 카피는 경계해야 하지만 야구 예능, 생존 경쟁, 리얼리티 촬영 같은 기본 포맷을 독점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시청자가 이러한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실제로 이번 논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콘텐츠 자유창작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한편 이번 복귀 발표는 콘텐츠 유통 권력이 전통적인 방송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유튜브는 과거 단순한 영상 저장소에서 이제는 제작, 배급, 홍보까지 담당하는 거대 미디어로 진화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보다 어디서 공개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라며 플랫폼 중심 콘텐츠 시장에서 시청자와의 직접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는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닌 필수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불꽃야구의 경우 방송 편성도 없이 유튜브 단독 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첫 예고편 조회수가 단 3일 만에 100만을 돌파했다. 광고주들도 기존 방송보다 콘텐츠 집중도가 높고 팬덤의 충성도가 높은 유튜브 콘텐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불꽃야구는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지 콘텐츠 하나의 복귀에 머물지 않는다. 앞으로의 콘텐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시청자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플랫폼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팬들이 만든 콘텐츠의 부활. 그것은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살린 것이 아니라 창작자와 시청자 사이의 연대를 입증한 순간이었다. 불꽃야구는 이제 단순한 야구 예능이 아닌 콘텐츠 자유시대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콘텐츠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전까지 방송 콘텐츠는 검열과 제한 속에 움직였다. 공중파, 케이블, OTT 등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제작 과정에서는 콘텐츠 방향, 대사 표현, 출연자 태도 등에 대한 수많은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다. 하지만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었다. 불꽃야구는 그 자유의 상징처럼 등장했다. 김성근 감독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의 직설적인 화법, 승부의 냉정함, 리얼한 갈등 구조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야구 예능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삭제 사태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그 파격은 시청자에게는 신선함, 진실성, 리얼리티로 다가왔다. 결국 복귀 결정은 유튜브가 이 파격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며 이는 향후 다른 창작자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서 문화와 시대가 요구하는 진실성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팬덤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다. 불꽃야구의 복권은 팬덤의 자발적 연대와 집단적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제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에서 나아가 콘텐츠 생태계의 적극적 참여자이자 결정권자가 되었다. 이번 사례는 팬들이 직접 콘텐츠의 존속을 요구하고 청원을 조직하며 콘텐츠 분석과 이론적 방어 논리를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다. 단순한 좋아요와 댓글에 그치지 않고 팬들이 콘텐츠의 철학, 방향성,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플랫폼을 향해 집단적 요구를 표현하는 구조는 이제 하나의 문화 권력으로 인식된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드라마 센스8의 부활, K-팝 그룹 활동 연장, 넷플릭스의 편성 철회 번복 등 수많은 콘텐츠가 팬덤의 압력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불꽃야구는 한국에서 그러한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